삶의 철학이자 태도를 묻는 고전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를 통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64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인생 지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7번째 궤, 사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는 군대, 부대를 뜻합니다. 그러나 주역에서 말하는 군대란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와 원칙,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화된 힘을 의미합니다. 사궤는 단순한 전쟁의 궤가 아니라 조직과 리더십, 그리고 바른 통솔의 원칙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이 궤를 통해 우리는 한 사회의 리더가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하며 조직은 어떤 원칙과 명분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궤의 궤상은 아래에는 수, 즉 물이 있고 위에는 지, 즉 땅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풀면 군대가 땅 위에 진을 치고 있는 이미지가 됩니다. 이는 땅 속에 물이 흐르는 형상으로 해석되며 그래서 사궤는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집단이 목적을 갖고 질서적 연하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규율과 질서를 지닌 잠재된 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주역에서는 이와 같은 궤상을 통해 내면의 힘을 품고 있으되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는 곧 절제된 힘의 상징이며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지혜로운 통솔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궤의 핵심은 인도하는 리더십, 즉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한 매뉴얼 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사궤의 각 효사를 하나씩 살펴보며 바른 리더란 무엇인지,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는 총 6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중심이 되는 효는 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정의 자리이자 군의 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초유, 사출일율, 부장용. 군대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법도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나쁘고 흉하다. 가장 아랫자리에 있는 초육은 조직이 막 출정하려는 초기 상황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과 도덕적 기준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조직이든 특히 집단적 힘을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원칙과 명분이 먼저 서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감정적이거나 이익만을 쫓아 움직인다면 혼란과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6위 제사중길 무구 왕삼성명 군의 중심에 바르게 있으면 길하며 허물이 없다. 임금이 3번 명을 내린다. 이 자리는 사궤에서 지도자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실무를 책임지는 중간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주역에서는 흔히 이효가 충직하고 바른 신하, 중용을 아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 효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직의 중심에서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자는 길하다. 중심에 있다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따른다. 허물이 없으려면 중심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조직 안에서 중심을 맡은 사람일수록 오만함보다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3번이나 명을 내릴 정도로 신뢰받는다. 이는 능력보다도 태도와 인품,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임을 말해줍니다. 6.3. 사옥여시 흉. 군이 공격을 받아 패배하고 시신이 생기니 흉하다. 이 구절은 매우 직설적이고 상징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터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리더십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조직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체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사자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지위나 도덕적 파탄 혹은 명분 없는 출병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이 생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결과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자가 무능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면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 무거운 책임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인물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6.4. 사좌차 무구. 군이 왼쪽으로 돌아 대기하니 허물이 없다. 이 구절은 군대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나 집단을 이끌 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측이 우세하고 표준적인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좌측으로 간다는 것은 비전통적인 방식이나 새로운 접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무리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 주역에서 무구는 잘못이 없다는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도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과 의도로 나아간다면 비록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6.5. 전유금 리집원 무구 장자수사 제자여시. 밭에 새가 있을 때 말은 신중하게 다루면 이롭고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장남이 군대를 이끌고 제자는 시체를 수레에 실고 가게 된다. 구호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이 효는 지혜로운 리더와 무분별한 추종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밭에 새가 있다는 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말을 잘 다루면, 즉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타인을 설득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결과는 나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 다룬다는 신중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리더와 제자의 역할에 대한 차이도 나타내는데 장자수사는 리더가 군대를 이끄는 역할을 뜻합니다. 장남은 책임을 지고 군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을 상징합니다. 리더는 신중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며 그 결단에 따라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 여신은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제자가 따라가며 고통을 겪거나 실패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잘못된 리더십 아래에서는 따르는 자들이 불행해지거나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만났을 때 말을 잘 다루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을 이끌어야 하며 잘못된 리더십은 제자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륙과 대군 유명, 개국승가, 소인무룡. 임금이 명을 내려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이으니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에서 대군은 왕이나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이 리더가 정당하게 명령을 내린다. 즉 권위와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국가를 세우고 가문을 이어가는 중대한 임무입니다. 권위를 갖춘 리더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행동은 의미 있고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국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중대한 일을 하며 국가를 번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승가는 가문을 이으며 그 후손들이 이 왕국의 역사를 이어나간다는 뜻으로 이 명령은 대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소인은 단순히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덕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미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인물용은 자격 없는 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중요 위치에 놓으면 그 리더십은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국가를 세우고 가문을 이어가며,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군대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명분과 도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군대는 단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지도자의 품성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효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리더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싸워선 안 된다. 법 없이 움직이면 흉하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모든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회사를 이끄는 CEO, 학교의 교사, 한 가족의 부모, 나아가 정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도덕성과 판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질서 정연한 군대. 그 군대가 정의를 따를 때 비로소 나라가 지켜지고 백성이 안정을 얻습니다. 누가 군대를 이끌 것인가? 어떤 질서로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가장 선명한 답을 보여준 인물,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준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그는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적보다 싸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피할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무모한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보다 명분을 먼저 따졌고, 병사의 생명을 전투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끈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였습니다. 이순신은 군의 중심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며 누구보다 엄정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장군님이라 부르기 전에 우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도 그는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산도의 하객진, 명량의 조류는 모두 그의 철저한 계산과 침착한 지휘에서 나왔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백의종군의 모욕을 견디며 다시 일어섰고, 복귀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조선의 안녕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운 것이 아니라 지켰고,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민간인을 보호했고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늘 먼저 병사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에게 리더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유언 속에는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혼란 속에 질서를 세우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지켜낸 사람. 그의 리더십은 시간이 흘러도 빛나고 있습니다. 난세지중, 대의 입사. 혼란 속에서도 대의를 세운 장군. 이 한 문장이 이순신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신뢰입니다. 사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며 조용히 무게감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오늘은 주역의 사괴를 통해 리더십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괴는 리더십을 다룬 괴이지만 단지 권력의 기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바르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군대는 명분이 있을 때 정당화되며
리더는 도덕을 지닐 때 존경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만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괴처럼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인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괴의 지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